네, 오늘 나올 이번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쓰고 또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 요금이 줄어들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에 대한 해외 조사 업체의 분석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경제 규모와 인구에 비해 많이 쓰는 편이라고는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그렇다고 일반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네,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분석 자료는 유럽계 에너지 분야 컨설팅 업체 에너데이터가 분석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력 소비량은 총 534테라와트시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 인구는 27위라는 점에서 전기 과소비 나라다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철강이나 반도체와 같은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전기를 과소비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10배 정도 많은 전력을 소비해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이어서 미국과 인도,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열대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열대야가 2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인 1994년과 같은 기록이라고 부산지방기상청이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을 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은 또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련 가이드라인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것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인도적 지원 시에 지원 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또 지원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목록 등을 제출하게 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미국 정부가 작성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측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서 투명한 절차를 만들고 또 기존 제재 결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미국 정부의 양면적인 강온 전략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